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아쉽지만 이번 주에 기대를 걸었던 5월 9일 러시아 전승일에 승전, 종전, 휴전 선언도 없었고 어젯밤 CPI 발표도 더 상승하진 않았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며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모두 이번 주 산락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되면서 저 역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면서 결국 우상향합니다. 과거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은 다를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어젯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8.5%보다는 꺾였지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희망을 걸어본 5월 9일 러시아 종전선언 일정과 5월 11일 CPI 발표 모두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약 3년마다 하락장을 겪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S&P 500은 미국 주식 역사를 살펴보면 약 4년마다 하락장을 겪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기간 조정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계속 들고 가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확신이 의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현금은 떨어져 가고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웅덩이가 올해 끝날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선 지금 씨앗 뿌리기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조금만 더 하락하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소비자 물가 지수만을 지켜보며 관망세가 컸는데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며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1% 하락했고 나스닥이 무려 3.18% 하락, S&P 500이 1.65%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기술주, 반도체만 더 빠지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면 결국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계속될 것이고 이 공격적인 긴축은 기술주의 주가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를 찍고 2.884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19입니다. 드디어 20 아래로 내려온 극심한 공포 구간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탐욕을 가져야 할 지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소식입니다. 3월 상승률 8.5%보다는 다행히 낮은 8.3%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급락을 한 걸까요? 시장의 예상치는 8.1%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높게 8.3%로 발표되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네? 인플레이션이 잘하면 정점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에너지와 중고차 등 여태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해왔던 주요 품목들은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둔화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둔화세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주거비와 항공료가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듯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 하락세를 의식주 부분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의 둔화를 더 감소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진핑의 중국 봉쇄 정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두 자식이 일부러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분간 이 악재들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기관들은 S&P 500 3,800으로 올해 전망을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나리오로는 첫 번째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승전, 종전 선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긴축을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소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과 시진핑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유발할 것 같은 그런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이 매수세 없는 약세장이
5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고 옐런 재무장관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S&P 500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18%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S&P 500도 사실상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베어마켓에 진입했을 때 바닥까지의 하락 기간과 전고점 회복까지의 하락 기간, 그리고 평균 하락폭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일이 보는 것은 너무 많아 평균치를 살펴보면 S&P 500의 베어마켓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지금보다 12%나 더 하락해야 평균 하락폭입니다. 거기에 바닥까지는 338일, 약 1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전고점 회복까지는 평균적으로 60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베어마켓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해보면 1950년 이후 73년 동안 S&P 500은 15번의 베어마켓이 찾아왔습니다. 평균적으로 4년마다 한 번 하락장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조정기간은 338일, 평균 하락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조정기간은 1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락폭은 고점 대비 18% 하락 중입니다. S&P 500으로 본다면 좀 더 하락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계좌를 보기 겁나겠지만 1945년 이후 S&P 500 베어마켓 정리표입니다. 1946년에 시작된 베어마켓은 28%나 하락했고 약 1년 동안 베어마켓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빨간 박스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S&P 500 고점이 19입니다. 19. 지금은 4,000포인트인데 19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56년 베어마켓을 보면 딱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베어마켓이 한 번 더 시작되는데 10년 전 전고점 19였던 S&P 500은 무려 4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8포인트까지 떨어지지만 10년 전의 고점 19달러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다섯 번째 베어마켓을 보면 1966년입니다. 바로 또 10년 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6년에는 94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0년 전 고점은 49포인트였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10년 전의 고점 49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 박스권을 보면 베어마켓은 매번 찾아왔었습니다. 기간 조정도 꽤 길어서 약 1년 정도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 베어마켓 고점에서 줍줍하는 게 아닌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춘다면 10년 뒤에 다시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찾아와도 절대 지금의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10년 전 무기한 양적 완화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30년부터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락장은 언제나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폭락장 역시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서 웅줍을 통해 씨앗 뿌리기를 해두면 그 이상의 강세장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100년 미국 증시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계속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 구간에서 경기 침체는 15번입니다. 약 7년마다 경기 침체가 찾아왔지만 결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좋은 자산은 최소 그 이상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얻어낸다는 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1956년 이후 미국 증시 역사를 살펴봐도 14%가 내렸고 그 후 104%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22%나 내리면서 고통을 주었지만 90%나 상승을 보여줍니다. 또 16% 하락했지만 그 후 52% 상승을 하고 29%라는 지금보다 훨씬 큰 하락을 보여주지만 76%라는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오름과 내림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리고 약세장은 항상 찾아왔지만 결국 상승장이 시작되며 그 이상 상승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얻어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5년, 10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40대라면 50대까지 투자해야 하고 지금 내가 50대라면 60대까지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30대라면 최소 40대까지는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이지만
40대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상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 차를 사야 할 때가 되면 그만큼만 매도하고, 집을 사야 할 때가 되면 그만큼만 매도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에 투자하고 미국의 독보적인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10년 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롱을 하는 분들은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하며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 때 최저점을 보면서 와, 다음번에 코로나 폭락처럼 폭락 오면 진짜 용기 내서 담고 버텨야지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다짐은 합니다. 그러나 항상 찾아오는 악재는 이전보다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수를 못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유튜브, 인터넷이 발전해서 좋은 정보들이 많아도 그래도 결국 극소수만 돈을 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이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강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간 조정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원래 한 대 세게 맞는 것보다 계속 간지럽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존 보글은 시간은 우리의 친구이며 충동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극소수의 투자자들은 시간, 장기 투자, 공포의 분할 매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냥 팔지 말고 보유하라고 말하죠. 그들은 직접 성공의 바퀴에 안 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경기 침체를 14번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했던 전략은 홀딩입니다. 사우디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비관론, 낙관론을 미리 갖지 말고 미국 경제 및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증시는 우상향한다는 합리적인 자세를 갖는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게 끝입니다. 저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QLD 94달러에서 매수했던 게 아니라 이 웅덩이 구간에서 웅덩이 매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2번 하락장에서 2차, 3차, 4차 매수를 한 번씩 끝냈고 잠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RSI가 30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현재 QLD RSI는 32.25입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입니다. SSO의 RSI는 31.73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RSI는 36입니다. QLD가 리먼 브라더스를 만나기 전 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리먼 브라더스를 만났고 QLD 주가는 0.61까지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QLD는 전고점 대비 53%나 폭락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QLD 주가는 45.82입니다. 15년 전 가격은 꿈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저때 2달러에 투자했다면 지금 봤을 땐 기회로 보였겠지만 2달러에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80%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런 최악의 경우에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3년 안에는 계좌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10년 이상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투자 초반에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잠시 짜증나고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용기를 가지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줍줍하면서 계좌 양전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순간 지금의 가격대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실을 본다는 건 무서워서 못 견디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항상 도전하고 항상 맞서 싸워야 하고 항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94달러일 때는 즐겼던 거고 70달러 때부터 줍줍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현금 비중은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